안녕하세요. 파운동 생략의 최대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운동과 호흡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왜 숨이 가빠질까요? 숨이 가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운동이 우리 몸에 생략적으로 어떻게 호흡을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기 중에 산소의 분압은 159mmHg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폐에 들어오면 수증기 때문에 산소의 분압이 104mmHg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보통 95에서 100mmHg 정도로 해서 우리 조직에, 근육에 산소가 공급이 되죠. 그러면 근육에서는 산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산소의 분압이 40mmHg로 내려가고 이산화탄소가 46mmHg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증가한 이산화탄소가 우리의 폐로 가서 우리가 폐를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내뿜음으로써 그럼으로써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혈액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데요. 혈액에서 어느 요인이 중요할까요? 헤모글로빈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그래서 보통 산소는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운반되는데 혈액을 통해 운반되는 산소의 99%가 헤모글로빈과 결합되어서 운반하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있는 헤모글로빈을 산화형 헤모글로빈, 산소를 방출하는 것을 환원형 헤모글로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산화형 헤모글로빈 해류곡선이 있는데요. 보통 포화라는 것은 폐에서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같이 결합된 상태를 얘기하고요. 헬이라는 것은 조직에서의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방출하는 것을 우리가 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헤모글로빈에 우리가 헬이 곡선은 헤모글로빈에서 산소가 얼만큼 방출되는가를 보는 그런 곡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환원형 헤모글로빈은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형 헤모글로빈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혈중의 산소의 분압이고 그리고 헤모글로빈과 산소와의 친화도와 결합력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결합하는 데 있어서 산소 분압이 미치는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산소의 분압이 보통 동맥에서는 100mmHg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산화형 헤모글로빈의 포화도는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갖고 있는 포화도는 거의 100%가 됩니다. 근데 정맥에서는 산소 분압이 40mmHg로 내려간다 그랬죠. 그러면 이때 헤모글로빈의 포화도는 75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에서 75, 25 정도의 그런 산소가 조직에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소의 분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산소의 분압을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호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호 이펙트라고 얘기하는데, 보호 이펙트는 헤모글로빈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호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산성화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pH가 산소 헤모글로빈 해리곡선에 미치는 영향은 pH가 낮아질수록, 즉 수소 이온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리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보통 pH가 7.4일 때는 산소의 분압이 40mmHg를 보면 그럼 보통 한 70%의 그런 포화대를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면 수소이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pH가 낮아지게 돼서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60%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산소를 그만큼 조직에, 근육에 많이 공급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그런 에너지원, 산소가 ATP를 만들 수 있게끔 산소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호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운동하면 온도가 높아지게 돼 있죠. 우리 체온이 높아지게 되는데 체온이 높아지면 그러면
헤모글로빈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중이 보통 36.5도, 37도인데요. 이때는 산소 포화도가 약 70%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운동하면 체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체온이 높아지면 헤모글로빈과 산소의 친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산소를 우리 근육에 더 많이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온도가 42도 정도 됐을 때는 산소 포화도가 거의 55%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 이온과 온도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더 발생시키기 위해서 해류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산소를 우리 몸에 더 많이 공급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산소 헤모글로빈 해류곡선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요. 적혈구 세포는 핵과 미토콘드리아를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혈구는 필요한 에너지를 무산소성 해당 작용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산소성 해당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산물이 2,3-DPG라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많이 에너지를 사용하면 그러면 2,3-DPG가 많아지고 그러면 이것이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산소 친화력을 감소를 시키는 거죠. 이 말은 즉 산소를 우리 조직에 더 많이 보내게끔 2,3-DPG가 헤모글로빈과 친화력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이 결합해서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우리 조직에 더 많이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강도 운동 시에는 산화 헤모글로빈이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액의 산소 농도나 혈액의 온도 상승에 기인해서는 헤모글로빈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산소가 혈액을 통해서 적혈구를 통해서 우리 조직에 공급이 되는데 혈액에서 근육으로는 어떻게 이동이 될까요? 근육 내 산소 운반은 마이오글로빈에 의해서 이동이 됩니다. 이 마이오글로빈은요, 산소와 결합하는 단백질로서 근육 세포막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이오글로빈입니다. 그 마이오글로빈은 지근 섬유에서 많이 있고요. 지근 섬유가 산소를 활용해서 유산소 능력을 뛰어난 그런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섬유이기 때문에 지근 섬유에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섬유, 속근 섬유가 가장 적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오글로빈은 헤모글로빈과 유사한 구조로서 산소에 대한 친화도가 굉장히 큽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산소 분압이 100mmHg일 때는 헤모글로빈과 마이오글로빈의 차이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산소 분압이 40mmHg일 때는 헤모글로빈은 70% 정도의 포화도를 보이지만 마이오글로빈은 거의 90%, 95%의 그런 친화도를, 포화도를 갖고 있죠. 이 말은 실질적으로 마이오글로빈은 산소 분압이 20mmHg 이하로 내려갈 때, 그때 우리 근육에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도표를 이해하는 것은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공급을 하면 그럼 마이오글로빈이 산소에 대한 친화도가 더 높기 때문에 마이오글로빈이 산소를 포화를 시켜서 그래서 우리 조직에 여기 산소 분압이 20mmHg 이하로 내려갈 때 조직으로 많이 공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혈액 내 이산화탄소의 운반을 보면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그러면 크렙 사이클에 의해서 조직세포에서 마지막에 나는 부산물이 이산화탄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혈장으로 10% 정도 용해가 되고 또는 이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카바미노 헤모글로빈으로 20%로 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물과 결합해서 탄산으로 돼서 이 탄산은 중탄산염과 수소이온으로 해서 그래서
H2CO3로 나중에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70%가 HCO3 마이너스 중탄산염으로 해서 우리 혈액에서 공급이 혈액에서 우리 폐로 이동하게끔 되는 겁니다. 자, 혈액 내 이산화탄소 분말을 보면요. 그래서 CO2와 H2O 물이 결합해서 H2CO3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이드로진 이온과 HCO3로 해서 그래서 우리 혈액 속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폐포 내에서는 이 H2CO3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확산의 법칙에 의해서 CO2와 H2O로 바뀌어서 그래서 우리 몸 밖으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원리를 보면요. 여기가 지금 폐포입니다. 폐의 그런 조직인데요. 실질적으로 혈액을 통해서 적혈구를 통해서 CO2가 혈액까지 해서 혈액을 통해서 폐포 조직까지 오면요. 그러면 이 HCO3가 하이드로진 이온과 합해져서 H2CO3가 되고요. 탄산염이 되고 이 탄산염이 다시 물과 CO2로 돼서 이 CO2가 우리 폐포 속으로 확산에 의해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실제로 조직에서 CO2를 생산해서 이것이 혈액 속에 넣어서 그래서 적혈구, 혈액 속의 적혈구에서 CO2가 중탄산염 형태로 해서 이동이 된 후에 그러면 폐에 가까이 오면 이것이 CO2와 H2O로 바뀜으로써 CO2가 폐포로 이동해서 호흡을 통해서 대기로 CO2가 방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산도가 조절이 되고 우리 몸에 필요한 그런 pH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폐에서 보면은 자, 혈액에서 중탄산염이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수소하고 결합하면 H2CO3가 탄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은 폐에서 이산화탄소가 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탄산염이 이산화탄소로 이동하게 되고 근육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높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중탄산염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 몸으로 혈액 속에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운동 중 호흡과 혈액의 가스 변화를 보면요. 그럼 우리가 운동할 때 호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벤틸레이션 호흡을 보면 안정시에 있다가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그러면 호흡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증가하면서 정상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게끔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고온에서의 장시간 운동을 보면요. 덥고 서늘한 환경에서는 이 PCO2와 이산화탄소의 분압과 벤틸레이션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환경이 서늘한 환경에서는 호흡도 낮아지고 이산화탄소에 대한 것도 분압도 거의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운동 중에 발생하는 열은 체온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호흡 조절 중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운동 중 혈액과 가스 변화를 보면요. 훈련되지 않은 학생과 훈련된 엘리트 선수를 보면요. 그러면 훈련된 선수의 산소의 분압이 운동 강도가 75 이상 넘어갔을 때 산소 분압이 굉장히 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말은 즉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게끔 근육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일반 학생들은 산소의 분압이 운동 강도가 높아지더라도 그렇게 크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산소가 그만큼 많이 공급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꾸준하게 하고 트레이닝을 꾸준하게 하면 산소를 우리 근육에 조직에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정시에서 운동시로 전환할 때는
그러면 횡격막의 수축과 이완이 주로 작용을 하는데요. 운동 중에는 그 보조 근육들의 도움으로 운동 중에는 우리가 더 많은 호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호흡 조절 중추는 우리가 집단, 페이스, 메이커, 가설일로서 그래서 뇌간의 내교 영역과 연수 안에 위치한 4개의 호흡 리듬 센터로부터 호흡이 발생한다고 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시에는 프리밥 C의 페이스메이커의 신경세포에 의해서 호흡 리듬이 나타난다고 그러고요. 운동 시에는 다양한 호흡 리듬 센터들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호흡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운동할 때는 흡기할 때 보통 횡격막에 의해서 수축에 의해서 흡기가 이루어지고 강제 호기에서는 횡격막과 그리고 내부 늑간 그리고 복직근, 외복삭근에 의해서 우리가 호흡을 밖으로 내뿜게 되는 겁니다. 뇌간의 호흡 조절 중추를 보면요. 우리가 뇌에서 요 네모난 부분이 뇌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뇌간에 보면 중뇌와 내교의 여러 가지 꼬리내교와 그 다음에 RTN 그리고 프로밥시의 복합체가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호흡을 조절한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자, 호흡 조절 중추의 신호 전달을 보면요. 그러면 호흡 조절 중추의 구심성 또는 원심성 정보 전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혈액을 통해 운반되는 자극이 특수한 화학적 수용기에서 반응해서 일에 대한 신호를 연수에 전달하게끔 되는 겁니다. 이 체액성 화학 수용기는 중추 화학 수용기는 연수 내측에 위치하고요. 말초 화학 수용기는 대동맥궁에 위치해서 경동맥으로 뻗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면 말초 화학 수용체 해부학적인 도해를 보면요. 대동맥 소체와 총경동맥, 경동맥 소체가 여기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이 연수의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각신경, 미주신경의 가지와 그리고 여기엔 심장과 대동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동맥 화학 수용체는 소체는 동맥의 수소 이온과 이산화탄소의 분압의 농도 변화에 따라서 그 신호를 전달해 주고요. 경동맥 소체는 동맥의 pH와 산도와 이산화탄소 그리고 산소의 변화에 반응해서 우리 연수에 자극을 줌으로써 호흡을 조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용체에 보면 연수에 위치한 화학수용체, 경동맥체, 대동맥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그 증가된 것에 반응해서 연수로 신호를 보내고요. 그리고 산도 변화에 의해서 그것을 우리 또 연수에 신경을 보내서 우리의 호흡을 조절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혈액 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분압과 칼륨이 호흡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요. 자, 동맥 이산화탄소의 분압을 보면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40에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45, 46으로 늘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증가할수록 호흡량도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동맥 소체와 중추화학 수용기가 이산화탄소에 반응해서 우리의 호흡을 자동적으로 증가시키는 겁니다. 또한 혈액 내에 산소의 그런 분압에 대해서 변화가 오면 산소의 분압이 100에서 점점 내려가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면. 그러면 75 정도 됐을 때는 산소 이 분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벤틸레이션이 증가하게끔 되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저산소 역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동맥의 산소 분압이 75 정도 됐을 때는 우리 호흡 조절기를 더 많이 증가시켜서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될 수 있게끔 우리 몸이 연수가, 뇌교가 조종하게끔 됩니다. 자, 호흡조절 중추의 신경전달을 보면요. 호흡조절 중추는 구심성과 원심성 경로를 이용하고요. 그리고 고양이의 경우는 골격근 조절, 운동 수행량의 비율에 따라서 호흡량을 조절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최대한 운동 시에 호흡 조절은 여러 가지 중복되는 요인에서 조절되는데 호흡 조절 기관이 여유를 갖도록 되어 있고요. 고강도 운동 시에는 혈중의 칼륨 수준이 증가하고 체온이 상승하고 혈중의 카테콜라민이 상승하고 하면 그러면 이런 고강도 운동의 그런 호흡 조절을 할 수 있게끔 2차적인 그런 요인에 대한 그런 반응을 우리가 연수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최대 운동 시 호흡 조절을 보면요. 운동 중 환경량의 증가의 주요 원인이 고위 뇌중추에 자극을 주고요. 우리 몸에서의 또 말초 화학 수용기와 골격근에서는 화학 수용체와 기계 수용체가 호흡 조절 중추, 즉 연수에 신호를 보내서 우리의 호흡근을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 수용체, 기계 수용체, 말초 화학 수용기가 우리의 연수를 자극함으로써 신호를 줌으로써 운동 시에 호흡 조절 작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호흡 근육과 운동을 보면요. 호흡 근육은 골격근으로서 기능적으로 운동 근육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흉벽을 이용해서 폐의 내외로 가스 이동을 해서 동맥혈 가스와 산도의 pH의 항상성을 유지하게끔 되는 거죠. 근데 120분 이상 지속적인 운동과 고강도 운동은 호흡근의 피로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흡근도 규칙적인 훈련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훈련이 호흡근의 강화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있는 기도 근육의 산화 능력의 증가로서 운동 시 호흡에 관련된 부담을 감소시켜줍니다. 근데 운동을 하면 운동 유발성 천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가역성 기도 협착이 촉진되는 그런 질병으로서 갑자기 운동하면 기도지름의 감소로서 호흡의 부하량이 증가하여 호흡 곤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운동 유발성 천식은 호흡이 어려지고 호기 중에 거친 숨소리가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데 이걸 올바르게 관리하면 운동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성 유발성 천식이신 분은 천식을 바로 관리하면서 운동을 하시면 그러면 운동 수행력에 그런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운동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보면요. 그러면 증가된 기도저항 때문에 호기량이 감소하는 질병이 우리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얘기합니다. COPD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기도 내에 지속적으로 점액을 분비시켜서 기도 장애를 유발하는 폐질환을 얘기하는 거죠. 그 폐기종은 기도의 탄력성을 감소시켜서 기도 폐쇄를 유발하여 기도 저항을 증가시킵니다. 근데 COPD의 가장 큰 위험인자는 흡연과 폐기종의 가족력입니다. 그래서 흡연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흡연을 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는 규칙적인 운동 훈련을 하면서 호흡 재활 프로그램을 포함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저항성 운동과 유산소 운동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꼭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훈련을 통해서 운동 중 환기량이 감소가 되는데요. 운동의 강도가 증가하지만 훈련 전에는 환기량이 이렇게 높아지지만 꾸준하게 운동하면 우리 몸이 적응해서 환기량이 이렇게 낮아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2, 3회 이상 그리고 한 달에 한 2달 정도 운동을 하시면 그러면 운동에 대한 훈련에 대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운동과 호흡 조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왜 호흡이 가빠지고 어느 순간에는 편안해지는지, 왜 런너스 하이의 그런 쾌감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지, 이런 생리적인 그런 요인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자, 운동할 때 호흡 조절 잘하셔서 운동을 효율적으로 삶의 활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